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액화수소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10월 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액화수소라는 것을 소재로 지금 호주에서 수소에 관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녹음은 보도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에는 이런저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올해 2022년 1월 달로부터 시작해 보죠.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주에서 액화수소 운반선에다가 액화된 수소를 실어서, 그 빅토리아에 있는 어떤 항구였는데 그걸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죠. 이것은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Gas News라는 한국 신문인데요. 22년 1월 24일 날짜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일본 건조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호주 도착. 이게 1월 20일에 호주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였고, 그로부터 8일 뒤인 28일에는 그 배가 호주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22년 2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호주에서 일본으로 세계 첫 액화수소 해상 운송,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거기에 보면 28일 호주에서 출항한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이 24일에, 그러니까 2월 24일이죠. 일본 고베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이것은 한글로도 보도가 됐으니까 일본과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도를 했었죠. 이거는 당시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당시에 뉴스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일 뉴스에 나왔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고 그냥 지나갔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4월 달쯤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이것은 호주의 대형 언론사에서 다룬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는 reneweconomy.com.au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 싶은 작은 언론사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호주에 그 배가 도착한 다음 거기에다가 액화수소를 실었더니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좀 제목이 시원찮아서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사이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Fire breaks out. 불이 났습니다. On world's first cargo of liquefied hydrogen ship, Australia.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 운송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불이 난 날 혹은 그러고 나서 2달 이상 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것을, 1월 말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을 4월 달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만한 의문인데요. 참고로 조금 전에 본 기사는 hydrogencentral.com 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호주의 정부 기관 중에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교통안전국, 그런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아니면 철도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아니면 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를 가서 조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거 하고, 그러한 곳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조사를 하면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부 웹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웹페이지를, 그 정부의 웹사이트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라, 이거 일본에서 1월 달에 왔던 그 배에서
불이 났다는 사고를 조사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키위랑 호주과자에서도 과연 그 정부 사이트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케이스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케이스가 정말로 있고 뭐 케이스 번호가 있군요. 그리고는 이제 그 케이스를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따르면 2022년 1월 25일 21시 47분. 그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자면 The ship had loaded liquefied hydrogen. 그 배에 액화수소를 실은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느냐? A flame was seen. 불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이며 이 케이스는 현재 조사 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그 3, 4분기가 되면 그러니까 6월 이후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결과는 4, 4분기에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를 뭐 구분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사건은 serious incident, 심각한 사건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뭐 몇 단계 중에 몇 단계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 그 배의 항해를 방해할 만큼 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로부터 3일 뒤에 빅토리아에서 출발을 할 수 있었겠죠. 이 항구는 불이 났던 항구는 헤이스팅스라는 곳에 있다는데 지도를 보니까 모닝턴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있는 곳. 우리가 아는 필립 아일랜드에서는 거기서부터도 한 뭐 10 몇 킬로미터 정도 북쪽으로 가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항구가 있고 그곳에 일본 배가 왔었고 거기서 불이 났었고 그로부터 3일 뒤에 그 배가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본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배에 실렸다는 물건이 그 액화수소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일단 그 수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된 방법이라는 것이 여기 coal gasification, 한국말로는 석탄가스화라고 한다는데 그런 방법을 통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석탄가스화라는 것을 한글로 설명한 걸 보면 석탄을 고열로 기체화하여 어떻게 한다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소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다시 이제 그걸 연료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체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온도를 엄청 낮추고 영하 253도 이하 그걸 낮추고 압력을 많이 가해서 그거를 액체 상태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수소에 관한 기사는 주로 녹색 수소에 관한 것이죠.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런 것에 대한 희망찬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호주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석탄을 이용하여 그것도 갈탄을 이용하여 수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신문 가디언에서 이 소식에 관해 ANU에 있는 이런 거 하시는 분께 뭐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좀 청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수소를 액화하여 운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다. 왜냐하면 수소를 액화하는 것은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영하 160 몇 도에서 액화된다는데 수소를 액화하려면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영하 253도 이하로 내려된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 의미 있어 보이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소를 만든다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apan would be transferring its emissions to Australia. 일본은 호주로 탄소 배출을 옮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되고 호주에서 반면 그거를 가져다 쓰는 일본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ANU에 있는 분이신데 Japan would slash its emissions. 일본은 탄소 배출을 확 줄이고
그러면서 shifting them across to Australia. 호주로 탄소 배출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되는 작업은 다 호주에서 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호주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수소를 creating, 만들어내고 processing, 가공하고 transporting, 운송하고 shipping, 배에다 싣고 이거는 다 호주에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탄소를 배출한 뒤 그것의 열매인 수소를 일본에 가져다가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ANU의 게시단 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could see a rise in emissions in Australia. 호주의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ue to this hydrogen trade. 이러한 수소 거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런 스토리는 1월 달에 했다는 일은 한편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인가 싶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탄소 배출이 심한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소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거를 녹색 수소라고 하죠. 우리는 신문을 보면 마치 그것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달에 22년 9월 달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캔버라 타임즈라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자기의 의견을 밝힌 사람은 데이빗 소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고 뉴질랜드 남섬 넬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뉴질랜드 북섬 웰링턴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일은 주로 호주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과학기술원이라고 있죠. 그것과 비슷한 호주의 기관이 있죠. CSIRO. 거기에 S는 scientific이고 I는 industrial이라는데 그러니까 과학산업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거기에 의장이었던 사람이, 체어였던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의장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소에 대해서 녹색 수소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도 녹색 수소 좋아해요. 하지만 we have not proven that we can scale it.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입증해 보이지 못했어요. 이것은 녹색 수소의 생산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 수소의 운송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ven't proven we can move it that easily. 쉽게 이것을 운송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어요. 가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한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는 캔버라 타임즈에 올라와 있고 22년 9월 29일 날짜로 올라왔으며 제목은 ex-CSIRO chair, CSIRO의 전임 의장이 Tempers Green Hydrogen Hype, 녹색 수소에 대한 과장된 희망, 여기에서 김을 좀 뺐습니다. 이게 제목이죠. 그 같은 기사에 보면 그 같은 자리에 호주의 에너지 장관도 참석했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나라란 20나라인데 녹색 수소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직 하지 못했고 여기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수소라는 것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우리의 희망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수소 혹은 액화 수소에 관한 호주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